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돌파구는 미국도 능가했다. 2. 이 부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3. 한국 6세대 전투기도 능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자랑 KF-21 전투기에 한국산 스크램제트 엔진에 들어갈 고속추진관 기술을 한국 고유의 기술로 확보하는 소식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 구조는 단순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가장 높은 엔진 형태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번 한국형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이 대단한 이유는 개발 속도 때문이네요. 주요 선진국이 반세기 넘게 매달린 기술 개발을 한국기술진은 20년 만에 주파했습니다. 200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 연구에 나선 이후 전력 질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이 마하의 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기술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도 희귀한 기술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내 개발이라는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초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심 구성품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하여 항공기술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등극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2030년까지 대체하고 같은 성능의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미사일 무기에 장착할 램제트 엔진도 함께 개발하는 동시에 파생형인 스크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진들은 항공엔진 독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다누리호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엔진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의 엔진 첨단 제조업은 그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형 고속추진관과 스크램제트라는 차세대 엔진 기술력 획득과 더불어 초음속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습득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스크램제트 엔진은 램제트 엔진의 파생형으로 마하 5 이상 속도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램제트 엔진은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 속도가 마하 1.2 이상이지만 엔진 연소실 내부 충격파로 속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소 단계에선 마하 1 이하 암속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비행체가 마하 5 이하 속도를 유지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속도에 진입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엔진 연소실 내부의 충격파가 너무 커져 내부 압력과 온도 상승으로 엔진이 터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초음속이 가능한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스크램제트는 터보제트나 터보팬과는 달리 추력을 위한 물리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된 F터버너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램제트는 고고도에서 모을 때 효율이 크게 올라감으로써 지그재그 패턴에 맞춰서 엔지니어를 분사시키고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킴으로 연료를 많이 뿌릴수록 더욱 강력한 출력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스크램제트 엔진 내부에서 초음속으로 흐르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해 연소 반응을 이끌어내 안정적인 마하 5 이상의 속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하 4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F414 터보팬 엔진과 비교해봤을 때 크기 대비 출력이 매우 우수한 점도 특화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터보팬 엔진보다 단순화된 부품 덕분에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돼 KF-21 전투기의 정비성은 높이고 운용비는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의 핵심으로 설계된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을 완전히 자립화시키기 위한 국산 전투기 엔진 프로젝트를 점진적인 개발 단계를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KF-21 전투기 램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고속추진관 외의 모든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100% 국산화 한국산 전투기 심장이 탄생하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이죠. 최근부터 로키드 마틴이 밀고 있는 표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부터는 속도가 스텔스이다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 레이더로는 잡을 수 없는 속도가 진정한 스텔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을 포함해 현무 미사일을 활용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용 엔진으로도 병행해 무기개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2022년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무기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현무삼에 들어가는 차세대 순항 엔진 기술 획득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소형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비행시켜 최적의 기술력까지는 확보했다는 발표를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죠. 만약 스크램 엔진이 탑재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양산에 성공한다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함대나 항모 전단들도 방어하기 어려워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제 미사일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되었는데요. 미사일이라 하면 파괴력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미사일의 가격이 비싸면 양산이 불가능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은 로켓 엔진보다 효율이 좋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일단 연료와 함께 산화제까지 싣고 날아가야 하는 로켓에 비해 스크램제트는 연료만 답지하고 산화제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로켓 엔진보다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지면 가격도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에 적합하며 구조 또한 하나의 기관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지만 일단 발전만 시킨다면 마하 6 이상은 기본이며 마하 15의 항공기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는 스크램제트 전투기와 미사일을 넘어 스크램제트 항공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관측인데요. 실제로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스타트업 허미어스는 음속의 5배인 마하5로 나는 여객기를 2029년 시험 운항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허미어스 최고 경영자인 AJ 피플리카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방기술 응용 수준과 자금 조달 환경으로 볼 때 5년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앞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은 항공기술 분야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의 발표에 따르면 국산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은 25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경제적 수출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40년 만에 이룬 각종 성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투기 램제트 엔진 원전 국산화는 꿈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스크램제트 엔진 국산화를 위한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4번째로 가스터빈 엔진 개발과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성공할 한국은 전투기용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까지 충분히 가능한 기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극비리 기밀급으로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대 초중반 전투기의 제트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제작한 KF-21 프로토타입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탑재하며 국산 엔진은 2030년까지 평가 시험을 마치고 개발을 완수하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멀찍이 앞서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질주할 것입니다.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미래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사실이 외신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한국의 5세대 군용기인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해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글로벌 데이터가 밝혔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기술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도면에서 첫 비행까지 전투기 설계를 놀라운 속도로 진행한 점에서 가장 분명하다.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투자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방 국가에 KF-21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고 KF-21은 2026년까지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한 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32년까지 그중 120대가 한국 영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열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좌절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기존의 F-2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칭으로 정확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자국산 전투기 F-X 개발 계획의 줄임말인데요. F-3은 F-15J의 제공권 확보, 유지 임무를 승계하고 강력한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사격 능력으로 적성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슈퍼하이급 제공 전투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5세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들이 과거 FSX 사업 당시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해 미국에 의해 끌려다녔었던 교훈으로 자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을 쏟을 셈이었습니다. F-2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었고 개발비만 1.4조 엔, 양산, 배치 및 수명 주기 비용의 시시를 포함한 총 사업 예산은 5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원수하기만 한다면 일본이 그들의 바람대로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우뚝 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허상에 불과했고 일본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체 개발한다고 몇 조의 돈을 쓰더니 자국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국 록히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한다고 통보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군사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 개발이 제2의 아파치가 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미국은 공동 개발할 때 한 번도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엔진룸은 열어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 현지 조립 단가도 최종적으로는 몇 배는 오른다. 우린 미국의 손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애초에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F-3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록히드 마틴이 함께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하이브리드를 원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미국의 완전한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애초에 F-3은 시작부터 그저 일본 특유의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맹점이 두 개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 및 국제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도 제대로 실현이 될까 말까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 F-35가 실제로 운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6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F-3이 한국의 KF-21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F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아예 합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제로 7월 14일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FX 사업이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한 개의 단일 프로젝트로 합쳐질 것이며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엎어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 한국의 이번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겉만 번지르했던 자국의 실태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일본 군사 전문가가 이번 상황에 대해 분석한 글의 댓글창에서 뜬금없이 한국을 비난하며 그 회포를 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전략적 겸손이란 이라는 제목의 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하이의 신형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가 되는 실용 스텔스기로 한국에 있어서는 최초로 전투기용부터 개발한 기념해야 할 기체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양한 점에서 일본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점은 제조사인 카이 스스로가 KF-21을 최신 세대기로 내놓지 않은 점입니다. 애초에 일본보다 먼저 실용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시킨 한국은 이전부터 군용기의 개발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연습기의 KT-1을 1993년에 첫 비행시키고 2002년에 첫 비행한 연습기 T-50은 경공격형의 FA-50도 포함해 필리핀, 이라크 등 4개국에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비행한 KF-21에 대해 카이는 성능면에서 전투기의 세대 구분을 성능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4.5세대라고 칭하며 보잉 FA-18E/F 슈퍼 호넷과 유로 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F-22 랩터,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제5세대 전투기 사이의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을 4.5세대로 정의하는 것은 웨폰 베이를 사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KF-21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데는 성능 이외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부디 4.5세대기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수출의 성공에 의한 자국산업 발전 때문이라고 관측됩니다. 높은 성능은 오히려 주변국과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긴장을 높일 수 있죠. 반면 0.5라고 하는 차이라면 배치 후의 업데이트로 5세대기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수면 밑에서 어필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T-50의 수출을 성공시킨 카이의 전략적인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보다 해외 세일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일본 군사업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국을 생각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인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신칸센에 맞서 최고 속도를 이겼다고 해서 신칸센의 운용 안전을 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 전투기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쏘아 떨어지는지의 차이일 것이다. 움직이는 적을 만들어도 전략상 의미는 없다. 국산 음속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쁜 모양인데 고장, 유지보수,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생각하는 것과 써먹는 방법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참고도 위협에도 상대도 되지 않는다. 그 비행기 날아 착륙할 수 있니? 추락은 착륙이 아니야. 한국에서만 품질 관리한다니 안심이 안 돼. 사는 나라가 있을까?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늦게 나올 것이 뻔하다. 구입을 검토하는 나라는 KF-21의 상태를 보면 그만둬야 할 거야. 재밌는 것은 추천 메뉴에서 싫어요가 많이 달린 댓글들은 오히려 정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느새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기술 개발을 늦추거나 일본 경제를 망치고 일본의 경영자들이 눈앞에 이익에 사로잡혀 돈드는 기술의 개발을 안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며 조선, 항공기, 자동차, 전자산업에서도 일본은 거의 따라잡혔다. 드론에서도 일본은 유럽과 미국에 10년 뒤처져 최근까지 방위성은 중국제의 드론을 사용해 기지의 보안이나 공중 촬영에 사용하고 있어. 기지의 정보는 중국에 누설되고 있다고 미국에 지적당한다. 최근에는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산화는 아직 한국에 뒤떨어진다. 임금도 한국이 더 많이 주고 해외 진출도 한국이 부지런하다. 일본의 정치인은 일본을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 제품이 특기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답시고 용쓴다. 일본인의 이상한 자존심이 일본을 이류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싸고 적당한 성과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얼마든지 있다. 자국의 산업 발전이나 기술 향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본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세계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일본의 F3보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한국의 KF-X 사업에 훨씬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광고해놓고 별다른 소식이 없는 일본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이미 상당한 미사일 전술과 AI 기술을 접목해 자주 국방을 위한 준비를 빠르고 꾸준하게 해온 결과 KF-21의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차기에는 한국이 더욱 가성비 좋은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 세계 업계는 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일본보다는 KF-X를 몹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른 국내 방위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